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 양준모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오현천 총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쪽지를 보내셨습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이 5분의 국회의원들 모시고 토론하기 처음입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나왔습니다만은 5분이 다 세세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국회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만은 좀 차근차근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 말과 구체적인 예산안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우선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때 구호와 실제 사업이 불일치합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 운영, 제가 경제학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전 지출하는 것, 경제학 용어로 이전 지출을 사람 중심 재정 운영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하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40대는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는 청년 수당 줍니다. 30대는 자녀 수당 줍니다. 50대는 퇴직 수당 줍니다. 60대는 기초연금 상승시켰어요. 40대가 없더라고요. 가장 많이 벌어서 돈 내라 이런 뜻이구나. 누군가는 지금 벌어서 지출을 세금을 내는데 누군가는 현금성으로 받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계획, 그다음에 집행 과정,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수미일관되게 제시돼야 되는데 거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현금 수당이었습니다.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세 수입 증가율이 10.1%로 잡았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4.8% 명목 GDP 증가율을 가지고 국세 수입을 10.1% 늘리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되게 경상 GDP 증가율의 한 그 정도. 4.8%면 국세 증가율은 한 4.8% 정도가 지난 정권,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봤을 때의 평균입니다. 그것의 2배를 걷겠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28조의 국채를 발행하겠다. 5년간 140조의 순수 국채 순증이 생깁니다. 노무현 정권 때 167조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채 증가율입니다. 국세를 10.1% 증가시키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적게 징수가 되면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ILO 논문을 보면 이게 wage-led growth라고 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색깔 논쟁이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3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8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나왔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실패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국회에서 따져볼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부도 지금 부작용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조금 주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틀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발상조차가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되는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정책 계속되면
고비형 경제 당연히 도래되죠. 조세 부담 증가, 고용 비용 증가, 금융 비용 증가, 에너지 비용 증가, 부동산 관련 비용 증가. 효율성은 높아지느냐? 보조금에 의존한 사회적 경제? 제가 표에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2011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기원 교수님이나 몇 분이 하신 건데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107만 원도 못 줘요. 대부분이 보조금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기업체들입니다.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협동조합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 예산 줄었습니다. 관광, SOC 줄었습니다. 어떤 것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애가 청년수당 받으라고 쪽지가 왔어요. 우리 애한테 24만 원. 제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돈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지자체가 지금 복지수당, 청년수당 주는데 지금 또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재정 지출 조정은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지출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위산업 든든한 국가 만들겠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방위산업비 줄이고 봉급 올렸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70억 증가시켜주고 남북 경협사업 1,000억 증가시켜줬어요. 테러 방지는 총 예산이 147억. 말과 예산이 수미일관되지 않은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쁘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그 총장님께서 주어진 시간 7분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제 1차 토론을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또 그럼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